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또 반도체 소프트 업종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는 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표 부진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좀 떨어졌고 또 달러도 약세고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마이너스 0.31,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그다음 S&P 500도 마이너스 0.3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51% 뭐 이렇게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 이후에 이제 아침 10시쯤 그 한은의 금리 인하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깜짝 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0.4% 이상도 좀 갔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지속적으로 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장 끝날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수는 보합권에서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92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3,39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8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그래도 2,500을 이제 잘 지켜서 2,504.67포인트, 어제보다 0.06% 상승했으니까 강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이제 장을 끝냈고, 코스닥은 플러스 0.4%가 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세를 몰아서 플러스 0.85%까지 이렇게 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면서 개인하고 기관이 좀 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83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6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4.39포인트, 어제보다 0.35%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뭐 시장이 어느 방향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뭐 방향성을 예측하거나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은 이제 그 흔들림의 횡보 구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하려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야 그 뒤를 좀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이 시간 현재 환율은 달러당 1395원 50전. 금리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올랐네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전부 팔았어요. 삼성전자는 1,876억, SK 하이닉스는 1,798억, 이렇게 이제 계속 반도체 쪽을 이제 팔았는데, 기관은 SK 하이닉스는 291억을 팔았고, 삼성전자는 40억을 샀는데, 이건 이제 뭐 토탈로 그렇고, 기타 법인이 636억을 샀으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800원이나 밀리면서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5위는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뭐 1,000만 원 정도 샀고 기관도 11억 정도 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요 세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49억, 184억 이렇게 샀고, 셀트리온은 138억, 473억 뭐 이렇게 샀고, 네이버도 계속해서 지금 241억, 110억 이렇죠. 네이버는 네이버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난 후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스쿨에서는 좀 많이 이익이 난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만 외국인 89억, 기관 132억 이렇게 동시에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이제 재미난 게 2024년 올해 하반기에 신규 상장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또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수급상의 어드밴티지가 좀 있잖아요. 신규 상장이 됐으니까 이게 매물이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신규 상장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나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해서 뭐 때가 좀 덜 묻었다. 좀 새롭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힘이 없어서 이게 좀 뭐 해서 주가가 땡겨지려고 그러면 거기 매도 물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적은 쪽으로 이제 피해 다닌다.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시장이 약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통합 뭐 이런 쪽도 우리 NI라고 하는 그런 쪽도 이제 뭐 좀 올랐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것보다는 S넷이 전체를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시스코, 뭐 델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랑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움직였고 오늘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바이오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뭐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근데 이제 바이오는 이상한 놈인데 바이오는 이렇게 난데없이 이러길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바이오 뭐 이슈별로 뭐 유전자 치료, 제대열, 백신, 제약, 줄기세포, 뭐 치매 관련 면역항암제, 뭐 바이오시밀러 할 거 없이 나름대로의 이슈 있는 것들이 전부 오늘 바이오 쪽이 그동안 이제 많이 좀 빠졌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으니까 오늘 같은 때 조그만 힘으로 움직이기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의 소재라든지 일부 생산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특징을 정리하면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휴장이죠. 추수감사절 휴장이지만 우리 시장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일까지 열려야죠. 금요일까지 우리는 휴일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용 안에서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쏟아져 나올 물량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순환되는 이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내일까지는 보일 것이다.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금리 인하를 이제 금통위가 25bp 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3%가 됐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은 뭐 제가 그 스쿨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지만 미국하고 금리 차는 또 이제 벌어졌고 그렇습니다. 시장 좀 보면 지금 시장은 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뉴욕 시장 영향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새로운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좋으냐 나쁘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쪽 나쁜 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미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인데 휴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랠리 끝났다. 랠리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니다. 아직 멀었다. 지금 요거 연휴 기간 지나고 이제 또 연말, 연초, 제뉴얼 이펙트, 뭐, 이래가지고, 새롭게 이제 쫙 올라갈 거다. 랠리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제, S&P 500이 올해 그 새로운 신고가 경신을 52번이나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년이 52주니까 그냥 매주 한 번씩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 당연히 이 랠리를 좀 우려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면, 야, 일단 좀 털고 가자. 이거 연휴가 있으니까, 뭐, 금요일에 열리지만, 그건 뭐, 잠깐 열었다 마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좀, 신중하게 시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물을 상당히 털고 가자 이래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그래서 일제히 좀 하락을, 한 거죠. 근데, 뭐, 이 거래 수준 규모가 평소에 5분의 1 수준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정리하고 연휴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뉴욕 시장도 사실 뭐 재미가 없었던 거죠 어제. 예, 말하자면 연휴 앞두고 그냥 짐 싸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신중한 사람들은 조금 많이 이제 물량 내놓고 아닌 사람은 난 그냥 들고 간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적고 거래 규모도 상당히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시장을 뭐 늘 그렇지만 다르게 보는 세력들도 이제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날 때까지 휴전이에요. 이스라엘 헤즈볼라랑 똑같아요. 이제 휴전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제는 또 그런 데다가 이제 델하고 휴럽페카드 뭐 이런 것들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막 10%, 11%, 12%막 이렇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분위기가 좀 싸해진 거는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지금은 뭐 미국 시장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조차도 부딪힐 그 공간이 주말이 지날 때까지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도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큰 명절인데 뭐 금요일날 잠깐 열었다 닫지만 어쨌든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추석 명절 연휴 같은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뉴욕 시장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어떤 변화가 굉장히 우리한테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를 했어요. 그럼 오늘 이제 장도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금리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조금 말씀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3%가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아무리 봐도 이번에는 약간 서프라이즈죠. 이번에 동결할 줄 알았는데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느니 경기가 침체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무슨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달라진 거예요. 지난달하고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하느니 같이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수정된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2%로 낮췄어요. 물가 상승률도 2.5%에서 2.3%로 낮췄고 더 저거 한 건 내년에는 성장률이고 물가 상승률이고 다 2.1% 얘기하던 거 1.9%로 낮췄고 2026년 후년에는 성장률이 1.8%, 이게 성장률 2.8%는 디플레이션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도 1.9% 오른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금리를 내리면 이 환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물가에 상당히 그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한 얘기에 의하면 오늘 발표된 국제유가 하락, 이것도 뭐 계속 하락한다고 우리 볼 수 없죠. 근데 아무튼 국제유가 하락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수요 압력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수요 압력이라는 게 수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하느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등으로 그 환율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경기 대응 쪽으로 딱, 초점을 바꾼 거다.
그거를 시인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소수 의견에서 하는 부총재까지 동결을 개진했다 하는 거를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은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관론을 펴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뭐 환율 불확실성 뭐 이런 거를 불구하고도 오늘 금리 인하를 한 걸로 봐서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 쉽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는 내년 초에 뭐 추가적인 인상이 거의 불가피할 것 같아요. 1, 4분기 안에. 이게 그 금리,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면 25bp 내리면 이게 경기 진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게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이제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대출 이자를 그만큼 조금 내니까 그게 소비로 돌아서 경기를 진작시킬 거다라는 가설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내수로 이렇게 돌아서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좀 수평적 사고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제 기준금리에서 이게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여윳돈이 생겨서 그걸로 내수로도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내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수출 문제는 더 어렵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수밖에 없어요. 내수 진작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IMF 끝나고 나서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내수 진작을 해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왜 야당에서 전 국민 뭐 25만 원 주자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뭐 그랬는데 뭐 그때 이제 그 구체적인 25, 그 얘기는 25만 원, 35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수 진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왜 뭐 10억은 못 주고 100억은 못 줍니까? 이러는 이제 그랬던 대통령 말씀도 떠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갈 길은 이 내수 진작분이 없는데 이렇게 해갖고 내수가 진작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어쨌거나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괜히 뭐 중립금리니 이상한 거 따지지 말고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 더 내려야 된다.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그나저나 걱정이 환율이죠. 오늘 이제 벌써 딱 아침에, 그러니까 요 며칠째 환율 조정을 사실 했죠. 당국이 했죠. 그래서 계속 밑으로 밀면서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발표하자마자는 안 움직이다가 오후 되니까 쓱쓱쓱쓱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은 일본 증시가 올랐어요. 올랐을 것 같은데요. 예. 잠깐만요. 예, 올랐군요. 왜 그러냐면 지금 6일째 떨어졌잖아요. 엔 환율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이 강해진 거예요. 슬금슬금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지금 151, 막 여기까지 다시 내려갔어요. 오늘 이제 다시 이렇게 리바운딩 되니까 이제 일본 시장은 조금 0.5% 이상 이렇게 뜬 건데 요것도 신경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이제 뭐 일본 뭐 위안화, 우리 환율 뭐 이런 것도 막 신경 쓰면서 이제 우리 이 금리 인하 이거는 그렇게 이제 금통위에서 하느니 우리의 그 경기 진작 그 방법은 뭐 수출은 뻔하니까 방법은 내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수에 꽂혔다면 그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재정 투입을 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자꾸 찔끔찔끔 이러면 효과도 없고 이거 큰일 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가 25bp 떨어지면 이자 돈 덜 내는 게 돌아와서 내수 진작을 돕는다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느니 타겟팅을 그 금리의 그 타겟팅을 경기 진작으로 틀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렸다. 그 경제 성장 제가 말씀드린 2% 밑으로 내려가면요 진짜 싸합니다. 우리가 경험도 진짜 싸한 거예요.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